어떻게 인사를 시작해야 할지 어색하네요.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글로 적어보게 되니 이상한 기분도 들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을 달려가는 아이 엄마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이 40 중반에 얻으신 아주 귀한 딸이나 다름없죠. 늦둥이 중에서도 아주 늦은 늦둥이라 저에게 언니 하나 오빠 하나 있는데 둘 다 2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이십니다. 엄청나게 어린 나이에 6.25 전쟁을 겪으시고 당시 징병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군을 도와 국가를 위해 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나라를 위해 응당해야 할 일을 하셨다며 다리에 입은 총상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덕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셨죠. 전쟁통이 끝나고 언니와 오빠를 낳아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되게 사셨다고 했습니다.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여유라는 것이 생겼을 때 덜컥 제가 들어섰는데 얼마나 복덩이 같았는지 어머니 몸에 무리가 갈 걸 아시면서도 저를 꼭 낳자고 하셨다네요. 극진한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에서 저는 무사히 태어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와 언니에게 둘러싸여 사랑만 받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나이를 먹어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영구 임대주택을 넘겨주셨습니다. 자식들까지 50년은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적은 보증금으로 널따란 집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오빠와 언니는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막내딸인 저에게 임대주택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막내가 집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제 결혼이 몇 년 지나지 않아 행복하게만 살아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끝으로 아버지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저를 떠나셨죠. 우리 오빠와 언니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수순이라 하셨지만 제 나이 고작 30대에 두 부모님을 여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서론이 조금 길었죠. 이제 몇 년 전 저에게 일어난 아주 황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빠르게 한 편은 아닙니다. 30대 중반에서야 남편이랑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거든요. 남편과는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우리 부모님, 오빠와 언니 모두 제 남편의 존재를 알고 있을 만큼 친한 사이이기도 했고요. 오빠 동생 사이로 한평생을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서로의 존재가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깨닫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양가에서는 더 볼 것도 없다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기를 원했고 저희 아버지의 노안이 깊어지실 때라 저도 서둘렀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새 생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임신과 거의 동시에 남편의 하나뿐인 남동생인 도련님이 시댁에 폭탄을 터뜨렸어요. 바로 혼전 임신을 시켰다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시부모님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물론 도련님 또한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지만 개혼한 지 1년 만에 혼전 임신을 했다며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고 재촉하는 도련님을 보고 어이가 없으셨겠죠. 결혼식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도련님이 그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던 터라 속도 위반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시부모의 근심을 늘어놨죠. 저희가 결혼하면서 돈이 꽤 들어갔는데 노후 준비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시댁에서 둘째 아들에게 바로 또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
결국 도련님에게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야 집을 친정아버지 덕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지만 그 동네 자체가 집값이 엄청 비싼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주거 인구가 꽤 많고 아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약간 신혼부부들이 주거하기 좋은 동네라고나 할까요? 학원이나 학교도 잘 되어 있고 주변 인프라도 괜찮은 편에 속하지만 도로 교통은 조금 애매한 그런 동네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면 최소 15분은 걸어야 하는 애매한 동네라 집값이 잘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련님도 저희 동네를 주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근근히 좋은 집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만큼의 여유조차 없었기에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애매했습니다. 결국 도련님네는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동선에도 지원을 해줄 상황이 못 된다고 하네요. 시댁에서 어찌어찌 결혼 준비부터 집까지 알아서 하라며 딱 8천만 원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 결혼식 올리고 원룸에서 월세살이 하는 걸 보면 동선의 친정의 지원은 하나도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저는 남편과 함께 가까운 동남아로 태교여행도 다녀오고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요가 수업도 다니고 태교 꽃꽂이도 배우면서요. 남편은 은근슬쩍 도련님을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진 못했어요. 제가 태교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오롯이 친정의 도움이었습니다. 우리 오빠와 언니 모두 대단한 부자거든요. 형부가 IT 기업 대표로 있고 20살 많은 오빠는 대기업 임원이시고요. 막내가 임신했다고 하니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며 몸에 좋다는 건 물론이고 아이를 위한 태교까지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임신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동선에는 원룸에서 생활하며 전전긍긍하니까 동서가 얼마나 저를 질투했겠어요. 아무튼 동서의 배가 불러오자 원룸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동네로 이사 오고 싶다고 딱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집값을 막 물어보는데 아무리 동네 교통이 불편해서 집값이 안 오른다고 해도 서울 집값 잘 아시잖아요. 게다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단지라서 꽤 값이 나갔어요. 평수도 38평으로 꽤 컸거든요. 도련님이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어서 저는 눈을 좀 낮추시라고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노후되긴 했지만 방 2개에 거실이 꽤 잘 빠져서 아이를 키우면서 편할 것 같았어요. 어차피 돈 모을 거 생각하면 빌라 전세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으니까요. 시부와 남편이 몰래 돈을 조금 더 보태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동서가 저한테 엄청나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형님은 아파트 살면서 우리는 빌라에 살아라 이거예요? 동서, 내가 언제 아파트와 빌라 비교해가면서 너네는 빌라에나 살아라 했어. 아니, 우리도 아파트 살고 싶은데 지금 빌라만 추천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엄청 오래돼서 녹물 나올 것 같은 그런 곳만요. 동선의 사정 생각해서 얼추 부담 안 가는 곳으로 알아본 거야. 나도 만삭인데 이거 알아보러 돌아다닌다고 배 땡기고 다리 붓고 그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애도 잘 나오죠. 형님 매번 앉아서 하는 꽃꽂이 같은 것만 하시던데 그거 다 사치예요. 우리 언니가 시켜준 태교인데 왜 지가 나서서 사치 부린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눈꼴 싫어서 트집을 잡고 싶어 하는 걸로만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동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주었어요. 동서, 대출을 많이 받아봐야 도련님 혼자 감당 못하니까 하는 소리지. 그 빌라 내부 봤어? 생각보다 넓어서 괜찮을 거야. 가진 금액 생각해서 이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말 나온 김에 형님네 부부 모아둔 돈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가족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래야 하죠. 남편이 분명 몰래 도련님을 도와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같은 임산부라 험한 말하기도 싫고 최대한 감정을 배려해주고 싶었는데 마치 우리 남편이 돈 빌려준 걸 모르는 것처럼 저렇게 나오니까요.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솔직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예전부터 드러났던 적금도 있고 여윳돈을 좀 마련해주긴 했지만 그건 아이한테 쓰려고 한 돈이니까요. 도련님네 도와주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집에 들어갈 만큼 큰 여윳돈은 없지. 그럼 형님, 아파트 담보대출 안 돼요?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평생 사는 집이라고 하시던데. 그럼 자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아파트 살고 싶단 말이에요. 형님네 아파트 상가도 엄청 잘 되어 있고 놀이터도 좋던데. 솔직히 저희 아파트가 대단지라서 상가에 있을 건 다 있고 놀이터도 한두 개가 아니라 각 동을 마주보고 있는 사이마다 있었거든요. 평생 살 집이라고 하니 임대 아파트라고 생각은 못하고 저희 명의 아파트인 줄 알았나 봐요. 동서는 그때부터 아이처럼 조르듯이 저한테 대출 좀 받아주세요. 아파트 살고 싶어요. 하면서 땡깡을 부렸어요. 막말로 제 친동생도 아니고 저한테 살갑게 굴었던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때만 쓰니까 더 꼴보기 싫더라고요. 동서,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한번 알아봐봐. 요즘 신혼부부 대상으로 많이 공급도 하고 있고. 뭐라고요? 임대주택? 그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가는 그런 데 아니에요? 거지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곳에 살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임대주택 산다고 거지라고 그래? 요즘 적은 보증금에 위치도 좋고 아파트에 살 수 있고 관리비도 적어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너무 구시대적 발상 아닌가요? 누가 요즘 임대주택 산다고 거지거지합니까? 임대주택에 사는 게 돈 버는 거라고 솔직히 알게 모르게 은근히 부러워한단 말이죠. 집값이 미쳐있는 식당에 대출받아서 덜컥 샀다가 집값 떨어지기라도 하면요. 현실적으로 임대 아파트만큼 괜찮은 주거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동서는 저한테 대출 좀 알아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당연히 저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도련님네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그 정도라면 시댁에서 해줘야지 솔직히 저희가 해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먼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우야무야 잘 넘어간 줄 알았는데 시댁 식구들 죄다 모여 밥 먹는 자리에서 동서가 또 징징거리더군요. 진짜 귀에 피딱지가 않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원룸에서 살 순 없잖아요. 이제 우리 똘똘이도 나올 건데 원룸에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 그래, 너네 보증금 그래도 한 1억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전세 대출 받고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둘째 너네 회사에 지방 전출도 신청할 수 있지 않아? 아버님, 서울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지방을 내려가라고 하세요. 우리 아이 교육 생각하면 당연히 서울이죠. 저도 형님처럼 아파트에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얘가 무슨 다 커서 땡깡을 이리 피운담? 아파트 살고 싶으면 대출을 알아보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친정에서는 못 도와준대? 시모가 기분이 상했는지 친정을 들먹이자 동서의 입이 합주기가 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냥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제가 도와주겠다는 말이 없자 동서가 저를 흘겨보면서 시모한테 또 조르더라고요. 저도 형님처럼 아파트 살고 싶은데 솔직히 형님한테는 집 구할 때 얼마 주셨어요? 이도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해주는 거 있죠? 예, 우리가 해주긴 뭘 해줬다고 그러니? 큰애네 집은 큰애네 친정에서 해주신 거야. 너도 큰애처럼 살고 싶으면 임대주택 알아봐. 그게 제일 편하다더라. 형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왜 자꾸 임대주택 하시는 거예요? 그거 거지들만 사는 데 아니에요?
거지라는 표현이 나오자마자 온 가족이 동서를 바라보았어요. 동서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동서에게 한마디 콱 쏘아주었어요. 재수씨, 말이 좀 이상하네? 우리가 거지야? 동서는 남편의 말에 의종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며 보았습니다. 입가에 슬며시 웃음을 짓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에게 물어보았어요. 형님네 임대 아파트예요? 한 건 잡았다는 그 표정을 얼마나 즐거웠으면 숨기지도 못했을까요? 저는 그냥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어머머 하면서 유난을 막 떠는 거예요. 어머머, 정말 상상도 못했네. 아파트 가졌다고 유난 떨더니 임대였어요? 동서, 내가 언제 유난을 떨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저한테 그 형편의 빌라도 감지덕지라는 식으로 말하셨잖아요. 어쩐지 대출 좀 해서 도와달라니까 임대라서 못해준 거였구나? 시부모는 큰 소리 내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며 동서를 따끔하게 혼냈어요. 평소 같으면 주눅 들어서 징징거릴 텐데 제가 임대 아파트 산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지 내내 하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도련님은 저한테 안 사람이 진짜 대출 이야기를 물어봤었느냐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대출 받아줄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다고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련님은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어쩌다 저런 철없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 건지 도련님 팔자를 스스로 꼰 거라고 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동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저랑도 거의 10살 차이 가까이 나니까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래 성격이 베베 꼬이고 남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어찌 더 마련한 건지 결국 동서는 우리 동네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빌라는 싫다 더럽다 하더니 돈에 맞춰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이사 준비까지 다 마치고 한 동네 살면서 저는 동서를 은근 피해 다녔습니다. 동서를 길에서 만나면 골치가 아플 것 같았거든요. 둘 다 만삭이니 출산 시기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먼저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태어난 조카를 보게 되었죠. 똘똘이라고 하더니 정말 똘똘하게 생긴 조카가 누워있더라고요. 우렁차게 오는 것까지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조카 선물이라고 베네 저고리에 작지만 돈봉투까지 넣어서 동서에게 선물을 했죠. 동서가 조리원을 가고 저도 딱 일주일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전부 아들 하나 딸 하나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고요. 저희 언니와 오빠는 아이 낳느라 고생했다며 강남에 정말 유명한 산후조리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동서는 동네에서 좀 큰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남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간 그것조차 질투가 나는지 조리원을 퇴소해서 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비교를 해가며 궁시렁거렸습니다. 시댁에서 차별해서 조리원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저는 친정에서 해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운 소리만 하더군요. 거기다가 저는 조카 태어났다고 선물도 했는데 받아가 놓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형님은 좋겠네요. 연예인들이나 간다는 산후조리원에서 실컷 쉬셨으니까. 조리원이 다 똑같지 뭐. 동서도 잘 쉬었을 거 아니야. 방이 얼마나 좁던지 불편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계속해서 저를 만날 때마다 볼멘 소리를 하는데 저라고 그 만남이 즐겁겠어요? 피곤하기만 했어요. 저는 아이 핑계를 대고 동서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피해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고 아이가 20개월이 되었을 무렵 임신하자마자 대기를 해놨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리가 비었다고 입소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프리랜서로 웹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부네 회사에 이름을 올려놓았던 터라 맞벌이 가구로 되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맞벌이여도 어린이집 입소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임신하자마자 대기도 올려두었던 덕분이었죠. 자리가 낮다고 하니 아이의 사회성 기르는 데에 어린이집만큼 좋은 것도 없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운 좋게 자리가 나서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다고 하니 동서가 또 말을 던지더라고요. 와, 형님은 운도 좋으시네요. 우리는 아직 대기 순위가 20번대인데 임대 아파트 살면 어린이집도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일부러 임대 아파트를 강조하며 말을 하는데 그 주둥이를 확 때리고 싶었습니다. 동서는 전업주부거든요. 외벌이니까 당연히 순위가 꼴찌이죠. 집에서 충분히 애를 돌볼 수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임대 아파트 들먹이면서 말하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역시 임대 아파트 살면 맞벌이를 해야 하니까 나라에서도 이해를 해주는 건가? 맞아요, 형님. 원래 힘든 사람들한테 복지가 제대로 가야 한다던데 형님네가 딱 그건가 보다. 그러면서 웃어대는데 도대체 누가 누굴 거지 취급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듣다 못한 시부가 동서한테 경거망동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날이라도 잡은 건지 그동안 제가 동서를 피해 다닌 시간만큼 오늘 전부 쏟아부으려고 하는 건지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육아수당이나 아동수당도 혹시 임대 살면 더 줘요? 나도 임대 들어갈까? 아니, 임대 아파트는 뭐 저 들어갈게요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줄 알더라고요. 동서네가 살고 있는 빌라 전세에 비하면 우리 집은 궁궐인데 말이죠. 시댁 모임 있을 때마다 저렇게 대놓고 까내리는 것도 불편했는데 남편은 꾹 참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무시하라고 배알이 꼴려서 저러는 거라고 그러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동서가 집에서도 돈도 안 벌어오고 놀고 먹고 지내면서도 살림에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산다고 도련님 보고 투잡디라고 난리를 부린답니다. 언제까지 빌라에 살거나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떼만 써대고 도련님이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다고 남편에게 신세한탄을 했대요. 그런 관계가 몇 년이 지속이 되니 도련님이라고 동서가 곱게 보이겠어요. 결국 뒤늦게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 조카는 확실히 또래에 비해 사회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고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운 좋게 병설 유치원에 합격이 되어서 저는 따로 준비할 것 없이 병설 유치원을 보내기로 했죠. 서울에서 병설에 보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 아버지 덕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유치원 입학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동서는 유치원에 죄다 떨어진 거예요. 당장 어린이집을 보내자니 친구들은 죄다 유치원에 가고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죠. 동서는 시댁에 가서 엄청나게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에 못 보내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데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니냐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요? 하고 은근슬쩍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임대 아파트라 그런지 유치원도 딱 병설로 붙는다고 나라에서 너무 편히 봐준다고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도대체 임대 아파트 사는 걸로 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라고 알겠나요? 그냥 쓰잘데기 없는 질투지요 뭐. 결국 시댁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어김없이 임대하면서 유치원 떨어진 거에 대해 속상함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부에게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다고 조르고 있더라고요. 형님네는 임대 살아서 병설도 턱턱 붙는데 우리 애는 어떡해요? 영어 유치원이라도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월 150만 원이라는데 좀 도와주세요.
원래 돈 있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팍팍 써야 애 기도 살고 그러죠. 시부도 어이가 없었어요. 월 150만 원이 누구네 집 개 이름이냐고 하면서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남편도 자꾸 임대 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하자 동서가 어차피 다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고 덧붙이더군요. 저는 뒷목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웹디자인 일을 하면서 형부네 회사에서 이름을 올려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4대 보험 혜택도 받고 하느라 간간히 일 도와드리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였는데 형부가 월급도 주시거든요. 한 달에 2주일 정도 재택에서 근무하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어떻게 부려먹냐면서요. 저랑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따지면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버는 저희도 월 150만 원이 부담돼서 영어 유치원은 생각도 안 했는데 동선에는 심지어 외벌이잖아요. 도련님 혼자 월 300만 원 조금 넘게 벌어오는데 월급의 반을 유치원비로 쓰면 생활은 어떻게 하겠어요? 철이 없어도 저렇게까지 없을 수 있나 싶어 그냥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게 또 뜸하게 지내며 저를 시기 질투하는 동서를 가뿐히 무시해주면서 지냈어요.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긴 하지만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제가 일이 바쁘다며 몇 번 피하고 지냈죠.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같은 초등학교에 조카가 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입학식 때 마주쳐서야 알았지 뭐예요. 저는 딸아이에게 조카와 함께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으니 잘 지내보라고 했어요. 어른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사촌 지간까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스워서요. 학교를 보낸 지 한 3개월이 지났을까 아이가 점점 표정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뭘 물어봐도 대꾸도 없고 학교 생활은 어떠니 하고 물어봐도 말을 안 하고요. 걱정이 되어서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도 해봤는데 교실에서는 아주 바르게 생활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어요. 딸아이는 학교 가는 걸 무척 싫어했는데 저도 어릴 때 학교 가는 걸 싫어했던 터라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달래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날은 우리 집에 오빠와 언니가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오빠는 퇴근하고 놀러 오기로 했고 언니는 막내가 집에서 대접한답시고 일이라도 할까봐 도와주겠다고 일찌감치 집으로 왔습니다. 언니가 우리 딸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언니와 함께 학교 앞으로 하교하는 딸을 마중 갔어요. 그런데 교문을 나오는 딸이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 다쳤나 싶어서 놀래서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면서 달려갔는데 뒤에서 조카 녀석이 우리 딸한테 달려오더니 제 얼굴은 보지도 못했는지 코를 콱 막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어우 냄새, 거지 냄새. 이러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서 아이를 달래던 우리 언니도 놀래서 저놈은 누구니 하고 되묻고 저는 조카가 우리 딸에게 거지 냄새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애는 더 큰 소리로 엉엉 울었고요. 저는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요. 딸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는 같은 반도 아니고 옆반인데 자꾸 쉬는 시간마다 자기한테 와서는 기생수라고 놀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생수가 뭔지 몰라서 그게 뭐냐고 채근을 했어요. 기생수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줄임말이야. 딸은 또 서러운지 눈물을 뚝뚝 흘려댔습니다. 우리 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어요. 저도 너무 충격받아서 입을 떡 벌렸고요. 사촌이 자꾸 나한테 임대 아파트에 산다면서 기생수라고 놀려. 그리고 거지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막 밀치고.
저는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솔직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다 동서가 주입해놔서 그걸 놀림거리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분노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통화 연결이 되지 않다가 동서가 전화를 딱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하는 동서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너무 화딱지가 나서 동서에게 마구마구 쏘아댔습니다. 동서, 조카가 우리 아이한테 거지 냄새 난다고 기생수라고 놀려댄다는데 동서가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 기생수요? 기생수가 뭐야? 아, 기초생활수급자? 형님, 그거 다 애들 장난이잖아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장난? 지금 말 다 했어? 솔직히 임대 아파트 살면 다 그렇게 무시받는 거라니까요. 인식이 그렇잖아요, 인식이. 돈 없고 가난하고 못 먹고 사는 애들이 들어가는 집.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동서,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편을 가르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애들은 장난으로 그러는 거겠죠. 저 바빠서 그럼 끊을게요. 동서는 끝까지 깔깔 웃어댔어요. 옆에서 통화를 듣던 언니가 콧김을 씩씩 뿜으면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의 성격도 매우 불같거든요. 나이가 60대이지만 여전히 20살처럼 정정했어요. 그게 지금 그 맨날 임대 아파트로 노래 부른다는 동서지? 저는 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잠시 입을 다물고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집에 좀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집에 가는 길에 언니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에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저녁에 오빠 올 때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이 모이기로 한 날이라서 그런지 남편도 일찍 퇴근을 했어요. 남편이 퇴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빠도 도착했고 언니는 형부와 함께 왔습니다. 오빠가 그럴 줄 알았으면 자기도 와이프랑 같이 오는 건데 실수했다며 분위기를 올리려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언니의 표정이 완전히 살벌했어요. 그리고 언니와 함께 온 형부의 표정도 엄청나게 비장했고요. 오빠만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 형부 말했다시피 IT 전공해서 지금 국내에서 누구나 쓴다는 생활 어플을 개발한 사업가예요.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서 어플 대표 마스코트로 캐릭터 사업까지 확장한 어마어마한 사업가요. 언니도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서초동에서 제일 비싸다는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언니가 저한테 선포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예. 내가 너네 형부랑 이야기 다 끝냈다. 너네 우리 집으로 이사 와라. 나랑 네 형부가 여기서 살 거니까. 언니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자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오빠까지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집이 얼마짜리 집인지 상상이나 되세요? 무려 80억이나 하는 집이거든요. 오빠는 언니에게 뭘 잘못 먹었냐고 되묻는데 언니가 오빠에게 조용히 하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그 또라이 같은 동서인지 뭔지한테 임대 아파트 산다고 무시받는 것도 열이 받거든? 근데 어떻게 우리 귀여운 조카한테 거지 냄새가 나니 기생순이 뭐니 하면서 상처를 줄 수 있어? 임대 아파트 산다고 기초생활수급자란다. 오빠는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그런지 눈을 크게 뜨고 이게 다 사실이냐고 되물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여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니 우리 오빠도 열이 머리끝까지 받았는지 당장 그 잡것을 불러내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 언니 오빠가 제 부모님인 줄 알겠더라고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막내만큼은 업어 키운 사람이야. 이런 취급받는 건 막내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지. 절대로 용납하고 묵인하면 안 돼. 그러더니
당장 짐 싸라고 짐 바꾸자고 했어요. 남편은 언니에게 처형네 집 짐도 많을 텐데 이 좁은 집에서 어찌 사시겠냐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형부가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식들 다 키워서 독립도 시켰고 이제 큰 집은 너무 심심하고 조용해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세 차이만 해도 20배는 날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고 저도 언니를 말렸죠. 그러자 언니가 시세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콧방귀를 팽 끼더라고요. 어차피 명의 바꾸자는 거 아니니까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저한테 여유 있게 농담도 던졌어요. 저제도 서초동 한복판에서 강남 학군 즐기면서 살아봐. 기생충이니 기생순이 그딴 소리 하는 것들 확 밟아주라고. 나도 서초동 거기 길 막혀서 운전하기도 힘들었고 여기서 사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물려주신 집이잖아. 그래, 맞다.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애 교육시킨다고 생각하고 강남 학군에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해. 아이 교육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친정 가족들이 모두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염치 없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신다면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오빠가 잘 생각했다면서 가전도 가구도 싹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대기업 임직원으로 있는데 계열사 업체들 전부 직원 할인 받아서 바꿔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이 정도로 생각해 주는데 제가 언제까지고 자존심만 부리면서 됐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동서에게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말 일주일 만에 저와 언니는 집을 바꿨어요. 시댁에는 사정을 설명드렸는데 동선우에게는 일부러 말을 안 했습니다. 딸도 전학을 보냈어요. 정말 학구열이 장난 아닌 동네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종합학원을 줄줄이 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이왕 이사 온 거 무리해서라도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언니가 구세주처럼 나타났습니다. 언니랑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서초동에서 엄청나게 큰 종합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는 거예요. 완전 할인받아서 정규반도 등록하게 되었어요. 또 학원 입장 입김이 장난 아니잖아요. 미리 언지를 해놓은 탓인지 우리 딸이 그 대단지에 가장 좋은 펜트하우스 산다는 소문이 학원에서 학교로 소문이 쩍 퍼진 거예요. 동네 학부모들부터 시작해서 반 친구들까지 우리 딸에게 잘해주더라고요. 이래서 정말 돈이 무서운 거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딸이 서서히 새 학교에 적응해 나갈 무렵 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올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동서는 요즘 조카가 아프냐, 왜 학교를 안 나오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주말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올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에게 집들이도 할 겸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동서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고 도련님에게 주스만 드렸어요. 딸아이에게도 조카에게 당당해지라고 말을 해두었죠. 시부모님이 먼저 도착해서 집 구경을 하시는데 동서네가 왔더라고요. 조카 녀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딸아이를 보고는 기생수, 거지 냄새 이러는 거예요. 동서는 그런 조카의 입을 황급히 막았지만 이미 시부모님은 다 들어버린 뒤였죠. 기생수의 거지 냄새라니 뭔 소리냐? 아니야, 아버님. 예, 엄마가 그런 소리 하지 말랬지. 아니, 엄마가 쟤한테 기생수라고 부르라고 시켰잖아. 학교에서 볼 때마다 냄새 난다고 하라고. 동서가 시킨 거였어? 우리 임대 아파트 산다고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부르라고 시킨 거야?
이미 시부모님도 저희에게 설명을 들어서 다 알고 계셨지만 모르는 척 하시면서 엄청 놀란 듯이 동서를 나무랐어요. 정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 게야? 하면서 사방팔방에서 동서를 공격해대니 무척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 초대해놓고 임대 아파트 살면서 이건 또 무슨 허세예요? 하루 빌린 집이에요?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고작 2억짜리 전세 빌라에 대출 끼고 새들어 살면서 누구 보고 기생수라는 거야. 어머머,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 그래도 우리 집은 임대는 아니거든요. 시부모님도 열이 받았는지 동서에게 막 뭐라고 하시고 도련님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동서를 바라보았어요. 조카만 동서 다리에 딱 매달려서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서, 계속 기생수 하지 마. 지금 동서가 와 있는 이 펜트하우스, 이제 우리 집이거든? 여기로 이사와서 집들이 하려고 부른 거야. 집값 레벨로만 따지면 동서네는 우리한테 비비지도 못하지. 누가 누구 보고 기생수래? 이 집으로 이사 오셨다고요? 어떡해요? 여기도 임대예요? 펜트하우스인데? 임대는 무슨? 우리 친정에서 해주셨어. 애 교육도 제대로 시키라고. 동선에도 친정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되겠다. 제가 친정 이야기를 꺼내자 동선은 다시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시모가 동서에게 진짜 첫째네한테 기생수라고 한 게 맞냐고 물으면서 너무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너네 전세 계약 끝나간 데서 집 좀 어떻게 도와줘 보려고 했는데 꼴도 보기 싫다. 앞으로는 알아서들 잘 살고 얼굴도 보지 말자. 어떻게 가족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동서는 무척 당황해했고 시모는 그런 동서를 무시하고 저에게 미안하다 재차 사과했습니다. 밥맛도 떨어진다고 같은 밥상에서 밥도 먹기 싫다고 하시면서요. 동서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는지 도련님도 버리고 애만 데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도련님도 저한테 너무 면목 없다고 여러 번 사과했고요. 솔직히 그 사과 받아주고 싶지 않아서 대꾸도 안 했지만요. 동서네가 사라지고 시부모님은 그제서야 너무나도 잘했다고 이렇게나 마음고생할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차린 집들이 음식까지 다 드시고서야 정말 잘했다, 사돈댁에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이다 복수 제대로 하고 나서 언니와 오빠에게도 제대로 자랑했네요. 언니가 그래도 애 교육을 위해 살아보라고 한 건 진심이라고 더 살라며 배려해줘서 애가 학교 다닐 동안은 이 호화로운 집에서 지낼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동서를 혼쭐 낸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다들 어땠나요? 요즘 돈 때문에 사람 무시당하는 건 일도 아니라던데. 어린 동서가 저런 식으로 자식 교육 시키는 걸 보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걱정되더라고요. 엇나가는 아이들을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벌써부터 못된 말만 가르치고. 그래도 여기에 지난 이야기를 써보니 참 속이 시원합니다. 요즘 다시 쌀쌀해지는 나이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